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그마한 과일 가게 겸 주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올해로 60살 된 여성입니다.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잃고 보육원에 맡겨진 저는 원장 수녀님, 친구들을 가족 삼아 자랐어요.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보육원에 맡겨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 엄마 보고 싶다며 울었던 거예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지금은 더 희미해진 기억이지만 그만큼 가족이라는 존재는 평생 사무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몇 년 전 저에게 일어난 기막힌 일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그 일로 평생 숙제로 삼았던 일을 해결했고 세상이 좁고 만날 사람은 결국 만난다는 걸 몸소 느꼈거든요. 덕분에 이렇게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지금 바로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진주 씨, 요즘 일할 만해요? 어려운 건 많이 없죠? 아, 네. 성환 씨가 많이 도와줘서 금방 적응했어요. 처음에 공장 와서 지금까지 도움만 받네요. 그게 제가 할 일인걸요. 처음에 웬 어린 여자애가 왔나 싶었는데 일도 가르쳐주는 대로 야무지게 잘하고 보기 좋아요. 그래도 내가 사수니까 무슨 일 있으면 나 불러요. 네네, 그럴게요. 제가 뭐 해드릴 것도 없는데 죄송해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세상 사는 게 다 뭐 그런 거죠.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다 내 맘 같지도 않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러니 힘들면 혼자 참지 말고 주변에 친한 경혜 씨나 순희 씨한테도 털어놓고요. 가뜩이나 타지에서 혼자 고생하는 것 같던데. 가족들은 어디 멀리 떨어져 사나 봐요? 아, 저 혼자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아, 이런. 미안해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말을 안 했으니 모를 수 있죠. 사실 저도 나름의 가족사가 있어서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변에 마음 둘 한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 예나 지금이나 20살이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고 보육원 형편이 좋지 않았던 터라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려서 여러 번 굶어보고 참 힘들게 살았던 터라 공부보다는 돈을 버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다 보니 저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생산된 부품을 완성된 부품과 비교하는 일이었는데 생소한 분야다 보니 처음엔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선배 틈에서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일하며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질 때쯤 남편을 만나 연애했어요. 월급을 받는 족족, 그동안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절반 정도는 보육원으로 보냈습니다. 입을 거, 먹을 거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았더랬죠.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힘들어했던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유일한 존재였죠. 그러니 자연스레 호감이 생겼고 10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었어요. 그 시절 혹독한 시집살이가 있던 시기지만 저는 좀 달랐습니다. 얘 새아가 밤새워 일하고 오느라 힘들지? 이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괜히 너희들 고생시키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속상하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 오던 일이고 몸이 고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고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인 게 참 보기 좋구나. 뉴스 보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안 그래도 월급 말고 수당은 없어졌어요.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월급도 겨우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쩐다니 하루아침에 잘리면 그게 무슨 죄야.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인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혹여나 잘리면 어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하면 되죠. 저희 나이 아직 젊어요. 허허, 당신은 젊지만 난 이제 늙어가잖아.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울 따름이야. 엄마도 잘 모셔줘서 고마워. 내가 친엄마도 아닌데 이 녀석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친엄마가 아니면 어때? 나 이렇게 살 수 있게 길러준 게 어디야. 난 평생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덕분에 마음의 짐이 좀 주는구나. 무슨 마음의 짐? 네 아버지 그렇게 되고 나도 떠났어야 했는데 너한테 괜히 짐 되는 것 같아서 형편도 넉넉한 게 아닌데 나이도 있으니 그냥 훌쩍 떠나면 너희들이 좀 편할지 싶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날 낳진 않았지만 금지옥엽 키워주셨으면 엄마지. 엄마가 나 보살펴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다니까? 어머니,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 말씀 마시고 저희랑 행복하게 오래 사실 생각만 하세요. 저희 정말 마음 상한 꼴 보고 싶으세요? 알았다. 알았어. 시댁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이렇게 두 식구가 전부였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둘째 부인인데 첫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친엄마가 남편을 낳고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며 곧바로 지금 시어머니와 재혼하셨고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에 자란 겁니다. 시아버지는 늘 술과 폭력을 일삼으시던 분이었고 결국 남편이 초등학생인 시절 큰 사고를 치시고는 집을 나가셨죠. 그 뒤로 지금까지 아무 연락 없이 잘 지내고 오고 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었고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었죠. 돈이야 저희 부부가 벌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행복하게 살아가려던 저희에게도 불행한 일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일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고 결국 많은 사람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남편도 그중 하나였고 실직을 당했다는 사실에 며칠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형편도 급격히 어려워지고 그나마 살고 있던 빌라에서 방 2칸짜리 지하 셋방으로 이사하며 살림살이도 줄이게 되었죠. 저희는 어렵사리 그동안 모은 돈을 탈탈 털어 1톤짜리 중고 트럭 하나를 구매했고 야채와 과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장사하느라 힘들지. 매번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은 시간에 들어오는데 걱정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해야 우리 세 식구 쌀값을 벌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흰 괜찮아요. 열심히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우리 새아가는 팔자에도 없는 고생을 하는구나. 못난 시험이 만나서 한참 사랑받고 자랄 시기에 온갖 고생을 하니원.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이 왜 미안해 하세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금방 이 시기 지날 거예요. 저희 셋 열심히 살아서 꼭 다시 일어나자고요. 맞아. 우리 꼭 성공할 거야.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생활해도 언젠가는 빛을 발하겠지? 그러니 엄마도 힘내야 해요. 애구구,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도움도 못 되는 이 노인네가 뭐가 좋다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한 순간부터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잘 이겨낼 결심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는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거 아니래요. 저희가 좋아서 결혼한 거고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정 그러시면 오래오래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 그만이에요. 말도 예쁘게 하지.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을꼬. 그러니까 아무튼 엄마,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그럼 나 하나만 허락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동네 산책을 다니다. 우연히 본 건데 말이다. 집에 가만히 있자니 좀이 쑤셔서 부업을 해볼까 해. 그래도 뭐라도 하면 몇만 원이라도 벌겠지. 한 푼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조금 보탬이 되고 싶구나. 엄마가 하고 싶으면 하셔요. 우리가 말린다고 안 하실 분도 아니고. 혼자 적적하게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어머니, 대신에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적당히 하시고 힘드시면 그만두세요. 아시겠죠? 알았다. 고마워. 저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어떤 날엔 벌이가 없던 날도 있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땐 그나마 하던 장사도 접어야 했고요. 그래도 1년, 2년 시간이 흐르니 나름 적성에도 맞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 만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일에 익숙해질 때 과일만 팔아서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겨울엔 붕어빵이나 떡볶이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여름엔 시원한 얼음을 구비해 커피나 음료수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으고 주머니 사정도 조금씩 나아지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제 나이 29이던 해 저희 부부에게 사랑스러운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는 좀 마음 편히 쉬라고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 같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도 남편을 따라다니며 장사를 했고 살림까지 하느라 몸이 여간 고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 혼자 일을 하게 두는 게 참 미안했지만 몸조리하며 육아하니 그간 겪은 피로와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자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해주는 게 없는데도 기특하게 밝고 건강하게 잘 커주더라고요. 3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다니다 보니 말도 빠르고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장사하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차려볼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 모았겠다. 형편이 나아진 상황에 뭐라도 시도해도 좋아.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몰려와 흥정하던 사이에 3살배기 딸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충격적인 상황에 장사는 뒷전으로 하고 남편과 하루 종일 밤낮 없이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리 뒤져보고 수소문해봐도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저희 부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우리 장사한 지도 거의 10년인데 이제 트럭 정리하고 가게를 얻어볼까? 미나도 어린이집 다니고 하면 아무래도 트럭보다는 가게가 낫지 싶어서. 그 생각 나도 안 해본 건 아닌데. 솔직히 돈 벌어서 모아둔 것도 제법 되고. 당신 고생 좀 덜 시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 그럼 좋은 자리 알아보고 계약하자. 당신도 매번 운전하느라 고생하잖아. 우리도 한 군데 정착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야. 나 솔직히 실직당하고 나서 사람 못 믿겠어.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도 나은 것 같고. 사기당할까봐 그런 거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집 앞 부동산 최 사장님 알지? 내가 안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자리 알아봐 주신다고 했거든. 번화가는 아니어도 적당히 목 좋은 곳.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말자. 정말? 최 사장님이면 그래도 믿을만 하지. 우리 집 이사 다닐 때도 발벗고 나서 주신 분이니까. 어휴, 이제는 미나도 쑥쑥 커가고 해달라는 거 많아질 시긴데. 엄마, 아빠, 나 깎아 먹고 싶어요. 저기 솜사탕, 솜사탕. 어이구, 우리 딸. 솜사탕을 그렇게 먹고 싶었어?
엄마 아빠가 잠깐 손님 좀 모시고 올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릴 수 있어? 아니, 나 솜사탕 먹고 싶어요.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와서 엄마 아빠가 금방 얘기만 하고 올게. 그러니 여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줘. 우리 딸, 엄마 아빠 말 잘 듣지? 금방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보, 잠깐 이리 와봐요. 이거 가격 흥정 좀 해야 하는데. 여보, 우리 미나가 없어졌어요. 미나야, 어딨니? 뭐? 내가 거기 앉아 있으라 했는데 5분도 안 됐는데 그 어린애가 어디를 가? 아니, 차에도 없고, 혹시나 여기 공터에서 놀고 있나 봤는데. 미나야, 미나야. 미나야 어딨니? 엄마 아빠 여기 있어. 어디 있니 미나야? 여보, 우리 미나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 어린애가 어딜 갔을까? 미나야. 얘들아, 내가 우리 미나 크는 모습 다 보고 죽으려 했는데 아마도 그건 힘들 것 같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조금만 힘을 내세요. 엄마, 이럴수록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야지. 그동안 못 해본 거 우리가 다 해드릴 건데. 이렇게 몸져 누워 계시면 어떡해. 사람이 갈 때가 되면 다 가고 그러는 거지. 내 나이 80이면 많이 살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랑 더 오래오래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요. 저희가 미나 어떻게든 찾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우리 귀여운 미나가 어딘가에 살아있으면 너희랑 꼭 다시 만날 거다. 혹여나 잘못됐으면 젖은 가서 만나면 될 일이지. 난 더는 어렵지 싶어. 아직 해드리지 못한 일이 많은데. 어머니, 제발요. 네? 엄마, 정신 붙드셔야죠. 내가 어떻게든 찾아올게.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자. 제발 하루라도 더. 내가 잘해준 것도 없어서 더 미안하구나.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다. 이제라도 편하게 살려무나. 전단을 만들어 전국의 경찰서와 보육시설, 병원 등을 다 뒤졌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호소도 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가 노안으로 몸이 쇠약해지신 데다가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연달아 겪은 충격으로 인해 심적으로 겪었던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보낸 슬픔도 잠시, 저희 부부는 이내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언젠가 만날 딸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혹여나 똑똑한 딸아이가 집을 찾아올지 싶어 어디 이사하지도 못하고 한 곳에서 정착해 살았고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 근처에 상가를 얻어 과일 가게를 시작했답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던 터라 입소문이 난 덕에 장사가 잘 되었지만 딸아이가 없는 상황에 마냥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나 더는 안 되겠어. 미안하지만 가게는 당신이 좀 맡아줬음에. 왜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단 만들어서 수십만 장, 수천만 장 돌리면 뭐해. 더 이상 그 방법은 가망이 없어.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야겠어. 당신 몸도 성치 않은데 괜찮겠어요?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 내가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운전이니까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사람들 좀 만나다 보면 혹시 알아? 정말 기막힌 우연으로 우리 딸 찾을 수 있을지. 그게 되겠어요?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뭐라도 해봐야지. 내 당장 다음 주에 이 앞 택시 회사에 면접하러 가기로 했어. 할 수 있는 게 운전이면 그거라도 해봐야지. 난 지금 바닥에 기어다니라면 기어다닐 수도 있어. 그만큼 절박하다고. 정말이요?
흑흑. 괜히 당신만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몰라. 우리 미나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죠?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다들 그만두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미나 어딘가에 반드시 살아있을 거야. 죽기 전에 제발 한 번이라도 좋으니 우리 딸 미나 좀 만났으면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소원도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전단도 좀 바꿔야 해. 아무래도 모습이 좀 달라졌을 테니까. 요즘 몽타주의인지 그런 거 잘 돼 있어서 컴퓨터로 몇 년 후 모습 예측하고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줘. 내가 어떻게든 우리 미나 찾아올게.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나도 가게 돌보면서 손님들한테 계속 전단 돌리고 있어. 그 단골 손님 중에 김 사모님 알지? 김 사모님 아들이 방송국 PD인데 이상가족 찾는 것처럼 미아 찾기 방송 계획 중인가 봐. 내가 웃돈이라도 줄 테니 신경 좀 써달라 했어요. 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힘내요.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남편은 그렇게 택시 기사로 취직해 서울, 경기 등 안 가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전국 8도를 다 돌 순 없었지만 정말 많이 다녔어요. 택시를 운전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딸의 사진과 전단을 나누어 주며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언젠간 딸아이를 만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세월도 무심하다 했던가요? 2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고 저희는 흰머리가 듬성듬성 난 중년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하던 과일 가게도 시대가 변하면서 좀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이전을 했고 요즘 사람들 분위기에 맞춰 업종도 변경했죠. 과일도 팔면서 샐러드나 주스 같은 건강식을 판매하기로 한 겁니다. 여전히 남편은 택시 기사로 일하며 딸아이를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오랜 세월 딸아이를 찾는 남편의 모습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저희 부부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남편의 사연을 방송국에 제보한 덕분에 전국에서 많은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연락이 오는 사람마다 딸아이의 나이와 같은 비슷한 또래는 모두 DNA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상태라 가게 일을 온전히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한 명을 구하기로 하고 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올려두었죠. 여보, 이것 좀 봐봐. 내가 눈이 이상한 건지 좀 봐줘. 왜? 눈이 안 보여? 뭐가 잘못됐어? 아니, 이번에 직원 구한다고 공고 올렸잖아.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이력서 간추리고 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면 뭔데 그래? 어디 좀 봐봐. 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지금 내가 몇 번이고 보는데 이거 분명 우리 미나 맞죠? 이 사람 이름은 미나지만 사진 보면 우리 전단이랑 되게 비슷하잖아. 나 지금 좀 소름 돋거든요? 그러게, 보는데 정말 비슷해. 나이도 비슷하고. 생각할 것도 없어. 연락해서 당장 면접 오라고 해. 정말이지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라면. 제발 그러길 바라야지. 여보, 그 지원자한테 연락했어.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당장은 면접 못 오고 다음 주에나 가능하대. 그래서, 뭐래? 뭐라긴, 되는 대로 와달라 했지.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근데 혹시 몰라서 딸 찾는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 혹여나 부담감 가질까봐. 잘했어. 잘했어. 다음 주까지 잠은 다 잤다. 제발 우리 바램대로였으면 좋겠다. 그동안 당신 정말 많이 고생했잖아. 솔직히 가슴에 묻고 살까도 했거든. 당신 나이도 들고 몸도 안 좋고 내가 마음 아파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어떻게든 찾는 게 당연한 건데.
나 그래서 일부러 아이 안 가지려고 한 거야. 우리 미나한테 너무 미안해서. 잠깐이라도 미나 잊을까 봐. 당신 마음 나도 이해해. 지금까지 우리 잘해왔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저희 부부는 설렘 반 기대 반, 그리고 왠지 모를 긴장감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정말 딸아이가 맞으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딸로 추정되는 지원자가 면접을 오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잔뜩 긴장한 상태로 식은땀까지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죠. 이윽고 약속한 시각이 되었고, 가게로 정말 발랄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특유의 미소하면서 얼굴형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당황해하는 지원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 말에 귀 기울여주던 그 젊은 여자는 한참을 말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딸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면접 보러 온 이민아입니다. 초면에 미안해요. 내가 눈물이 많아서. 사실 우리가 어려서 딸을 잃어버렸는데 딱 그쪽 또래라.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 이해해요. 그러실 수도 있죠. 이력서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면접도 늦었는데. 아니에요. 아무튼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딸이랑 이름도 비슷해서. 우리 딸은 이민아거든요. 사실 제 이름이 미나인지 민하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녀님이 미나라고 지어주셔서요. 수녀님이라면 아, 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성북동 근처에서 발견된 저를 누군가 보육원에 데려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혹시 그 보육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태양보육원이라는 곳이에요. 성당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혹시 태양보육원 이민아가 그쪽이에요? 네, 저 맞아요.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름을 애매하게 말해서 미나인지 민하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녀님 이름 따라 그냥 미나라고 하기로 해서 이민아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저를 아세요? 여보, 왜 그래요? 당신 알아? 아니, 내가 그 처음에 미나 잃어버리고 근처 보육원이라는 데를 다 알아봤는데 태양보육원이라는 곳에 이민아라는 아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소문했지. 근데 말이랑은 다르게 이민아라는 아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혹시나 했는데 우리 미나가 진짜였다니. 만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어긋나 버리다니. 어쩜 이런 일이. 아마 그건 제가 입양을 가서 그럴 거예요. 끝이 좋진 못했지만 양부모님이 성당분들이랑 되게 사이가 안 좋으셔서. 아니, 이런 일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네 엄마다 미나야.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딸 잃어버렸다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왠지 그쪽이 우리 딸 같거든요. 혹시 괜찮다면 DNA 검사 해보지 않을래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좀 당황스러워서. 혹시 며칠만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우리 입장만 고집할 순 없으니. 생각해보고 연락해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포기해야 하려는 찰나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길로 저희 셋은 다시 만났어요.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하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더 흘렀고 저희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정말로 그 사람이 저희 부부의 딸이었던 겁니다. 전화로 먼저 소식을 듣고는 믿기지 않았고
서류로 유전자가 99.999% 일치함, 부녀관계가 성립함이라는 글귀를 보고 나서야 정말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서로 안부를 묻는다기보단 정말 아무 말 없이 셋이 꽉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을까요? 딸아이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이 없는 고아가 아니에요. 이렇게 두 분이 살아계신데 저도 이제 부모가 있네요. 정말 미안하다, 미나야. 우리가 널 혼자 두지만 않았다면 그때 그 순간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니? 정말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니? 우리가 못해준 만큼 다 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랑 함께 살자. 지난번에 들어보니 혼자 옥탑방에 산다며. 그러지 말고 짐 정리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원래 우리 집으로.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당연히 되고 말고. 혹시 몰라서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다. 너 하나 찾는다고 평생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 오죽하면 우리 가게 이름도 사각사각 과일가게니. 이게 너 어려서 소꿉놀이 하면 항상 과일가게 흉내내면서 말했던 단어야. 살면서 널 만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건강히 잘 살아줘서 고맙다, 딸아. 흑흑. 엄마,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리웠어요. 우리 세 식구, 이제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살자. 우리 미나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이 엄마가 돈 많이 벌어놨어. 알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비로소 온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를 모신 납골당에 딸아이를 데리고 가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그날은 마치 너무 기뻐서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는지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죠. 꿈에서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생전에 자주 해주시던 부침개와 막걸리를 한 잔 주셨는데 꿈이었지만 어찌나 맛있던지요.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가족 과일 가게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일하면서 좋은 인연이 생겨 결혼까지 약속했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벌만큼 벌어뒀고 저희가 가진 모든 건 딸아이에게 넘겨주고 떠날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정말 행복에 겨워 죽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았던 지난 세월. 이제는 안 좋은 기억보다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많고 탈 많았던 제 인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뒤늦게나마 지난 제 인생에 대해 돌아보니 잘 살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요. 그런 제 인생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